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1 총선을 앞두고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지상파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조금은 자유롭고 캐주얼한 20분을 저희가 마련을 했죠. 자유롭게 만나고 후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후보를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것을 제가 대신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는 유권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오늘 대신 유권자를 대신해서 물을 저는 정완숙입니다. 예. 오늘 그러면 답하는 후보자는 누구일지 잠시 소개를 드려볼까요? 보라색이 아주 예쁩니다. 네. 통합진보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 박기익 후보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후보님, 보라색도 오늘 의상 컨셉이 넥타이도 보라색이고, 네, 그런데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자기 소개를 유권자들께서, 박기익이라는 후보가 이런 후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965년 정월 보름날 큰 달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공주에서. 보통 사람이셨던 부모님 밑에서 형님과 누님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어린 시절은 많은 기억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병이 나시면서 어머님하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같이 노점상을 하며 컸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성적은 좀 상위권이었고요. 그래서 효행상 같은 것도 많이 좀 받아봤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부터 대전서 충남기계공고를 졸업했고 가세가 많이 기울어가지고 같은 저기로 대학 진학은 못한 다음에 대학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대학교하고 대학원까지 네. 애기들 키워가면서 네. 다녔습니다. 예. 동네에서 동대표를 같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동대표 8년간을 했습니다. 네. 그때 총무이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아파트 일을 열심히 돌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중천동에서 열렸던 유채꽃 축제의 사무국장을 보면서 그 행사가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을 때 좀 큰 이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중천동 주민자치위원회 일을 하면서 간사로서 위원장님 보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던 생활정치를 했던 기억이 있었고 어떤 계기가 돼서 전문정치인으로서 한번 나서보고자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후보님께서는 노산모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기도 하셨었는데 그거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도 전국 대표회를 보고 있습니다. 노산모라는 단체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셔가지고 취임을 하셨을 때 당신을 이렇게 많이 도와줬던 분들 청와대에 초청을 하셔서 같이 삼겹살 파티를 한번 하자 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 일을. 그래서 퇴임하실 때 그럼 마음 편하게 봉화에서 우리 함께 삼겹살을 구워놓고 막걸리 파티를 한번 하자. 네. 그 말씀을 하신데 차관이 돼서 그럼 삼겹살 파티를 할 때 우리가 옆에서 도움을 드리고 우리가 그걸 주관을 하자 해서 모여진 게 노무현 대통령과 삼겹살 파티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지금 노산모라고 네. 약칭되는 그 모임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박기익 후보님께서는 생활정치에도 깊이 관여를 하셨고 정치 신인으로 이렇게 대중들 앞에 나서기는 지금 현재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여러 활동들을 좀 하셨는데 후보님께 정치적 멘토가 있다면 어떤 분이실까요? 예, 지금 현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좋아하는 분들 있지만은 일단은 돌아가신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네. 일단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 헤치고 나오셔서 그런 자리까지 가셨고 물론 그런 자리에 가신 것 자체가 존경할 만한 일은 아닌 거지만 따뜻한 마음씨와 원리 원칙을 지키시면서 그런 국민들이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모든 게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충분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추앙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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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삶의 모토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박기익 후보님의 정치 철학과도 이렇게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후보님의 네. 정치 철학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하신다면 예. 일단은 저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따뜻한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 예. 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조금 더 가지신 분들, 조금 덜 가지신 분한테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은 조금 학력이 낮으신 분들 한 번 더 그런 부분에서 그 신경을 써줄 수도 있고 네. 그것이 따뜻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와 아울러서 국가가 아주 힘드신 분들, 국민들한테는 기본적인 복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어야 하는 그런 네. 따뜻한 세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배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배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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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군요. 후보님 동물의 자신을 사냥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예, 예. 네. 일단은 제가 인터넷상에서 쓰고 있는 닉네임이 산신령입니다. 아, 네. 산신령이라고 적은 것은 산에서 그냥 초연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네. 산신령을 썼었는데 한동안은 그렇게 초연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저렇게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서 사냥에 비유한 것은 평상시는 누가 흔히 얘기한 대로 건드리지 않으면은 아주 유순한 양처럼 네. 살고 있지만은 그 사냥의 우두머리는 자기 그 무리들이 식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할 때 매적에 왜 그 공격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자기 무리들을 지키는 그런 용맹한 면도 있고 네. 그런 거 생각한다면은 저도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네. 어떤 말씀이 있길래 사냥을 네. 한번 말씀해 봤습니다. 네. 후보님 지금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예, 저 모든 전기 제어라고 하는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계나 공장 같은 부분에 자동화 시켜주는 전기 쪽에서 자동화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기익은 그러면 자동화의 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예, 네. 뭐 좀 기계 복잡한 기계나 외제 기계 같은 거 남들 이렇게 못 고치는 것들 네.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 네. 이런 자리에 나왔으니까 뭐 PR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남들 일주일 걸렸고 못 고쳤던 기계를 아. 하루 반 만에 고쳐가지고 그 공장 전체를 돌리게 해준 적도 있었고 네. 스스로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굉장한 기술자셨거든요. 네. 아 역시 이런 게 핀가 보다 그런 네. 생각을 예. 하고 있었습니다. 예. 또 다른 길을 좀 선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박기익은 정치인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남다른 매력이 있다. 나의 경쟁력은 이것이다. 예. 제가 뭐 그 친구들이나 누가 얘기할 때 잘하는 얘기 있습니다. 저 트리플 A형이다. 아, 사실 뭐 스스로 막 여러 사람 있는 데나 네.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성격을 못 댑니다. 물론 그런 것이 지금 뭐 유권자 여러분한테 네. 저런 사람이 왜 국회의원 나왔지 하는 네. 의구심이거나 마이너스가 될 소지도 있는 멘트겠지만은 네. 그런데 어떤 자리에 가서 어떤 자리든 그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즐겁게 임하면서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해줬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조직에 가든 앞장서서 일해야 되는 어떤 그 일꾼의 자리, 조금 어떤 뒤에 이제 장자가 붙는 네. 그런 자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그 당을 창당할 때도 국민참여당부터 이제 정당 생활을 시작했지만은 네. 그때도 대전시당 창당할 때 네. 나름 상당한 부분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열심히 임하면서 전 그것이 바탕이 돼서 당신이라면은 국회의원의 자리에 나가서도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위에 네. 그 이제 곤곤해지는 네. 건방진 말씀 같지만 추대까지 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박기익 후보께서 중구를 위해서 내세울 만한 여러 가지를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박기익만이 내세우는 참신한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구도심의 공동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도심의 공동화 빌딩들 네. 그 공실률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고 도청 이전 부지 이제 도청이 지금 전 9월 말인지 아무튼 이번 하반기에 이전을 하면서 도심 공동화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많은 분들이 중앙통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 그 도청 건물이거나 그 부지를 문화시설을 같이 연계된 문화시설로만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지금 뭐 복지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몇 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 장소의 제약 등으로 인해서 큰 공연이나 그런 것들은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복지와 연결된 복지 바우처제도와 연결된 그런 복지시설까지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 우리 통합진보당 중앙당에서 내건 총선 공약에 각 거점 도시에 준 종합병원 형태의 국립병원들을 두어서 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서민들을 위한 의료복지를 실현하자는 그런 문제가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공약과 연계돼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그 준 종합병원 규모의 국립병원을 그 자리에 같이 유치를 해서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의료복지 문제와 복지와 문화를 연계한 공약을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조금 더 넓은 이제 큰일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많은 문제가 있지만 향후 10년간 한국 사회에서 바뀌기 꼽는 가장 중요한 문제 두 가지는 이것이고 이것을 풀어갈 해법은 이것이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저도 동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낮은 출산율이 실제적으로 어떤 노동력은 분명히 필요한 건데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그 10년 후에 지금의 낮은 출산율이 10년이나 15년, 20년 정도 됐을 때 우리 국가의 기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도 채워질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그 출산율이 어떤 출산율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정부의 복지 문제로 연결된 그런 것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고 보고 있다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복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기들을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보육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줄 수 있다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정 많고 하기 때문에 자기 아기 낳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자분들도. 근데 지금 사회에서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아까 점심때에 어떤 분하고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대충 따져보니까 3억 5천 4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힘들죠. 서민들 입장에서 그렇죠. 아기 한 명당 4억 정도를 들여서 몇 명이나 낳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낮은 출산율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사회 양극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일부 전 정권을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을 했다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양극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 아주 상위 계층하고 하위 계층하고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더 큰 문제는 예전에는 보통 한 40%에서 50% 정도는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90% 정도가 나는 경제적인 하위층이라고 생각했다는 그것이 어떤 자괴감의 문제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든 현 정권에 대해서 분명히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그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연계된 복지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일을 하시다 보면 뭐 생활에서도 갈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정치는 또한 갈등을 협의하고 조정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좀 내용을 만들어내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문제가 이제 지역의 문제, 예를 들어서 지역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가 만약에 충돌을 했다.
일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때는 어떻게 풀어 나가실 수 있을까요? 마침 네. 어제 저희 선거 사무소에 있는 상근자들하고 늦게까지 회의를 한 다음에 네. 저녁에 이제 출출하다 해서 야식을 먹어가면서 네. 비슷한 같은 저기 얘기는 아닌데 네. 진보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나온 얘기가 지금 전 사회자님 네. 말씀하신 네. 그거랑 같은 맥락이 있었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네. 어떤 거에 대해서 금을 긋지 말자. 진보란 것은 금이 없는 상태고 네. 그 상황에 맞게 네.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끼리 아니 그러면은 이해되는 기관들끼리 그것을 절충을 하고 합의하에서 이 정도면 제일 적당하겠다라고 합의를 보고 그걸 조율해내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와 지방 권력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어떤 것이 어느 쪽이냐 네. 저는 어떤 항상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같이 얘기를 해봐가지고 물론 국가도 중요하고 지방 권력도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서로가 가장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 네. 사안에 따라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지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네.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진보의 정의라고 이렇게 그쪽에 네.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진보적 관점으로 네. 일을 풀면 된다. 네. 좀 이제 마무리를 할 시점이 된 것 같아서 한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면 정치를 결심한 후에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생활인으로 사시다가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술 한잔하면서 네. 하다못해 노래방에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면에 대해서 네. 그리고 자유가 없어졌군요. 예.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거칠죠. 그랬는데 뭐 본의 아니게 많이 점잖해져야겠다는 생각 들고 네. 집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네. 말할 때 조금 조심해서 해라. 조금 네. 언어 순화해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점잖아진 것 같습니다. 네. 와, 집에서도 많이 응원을 좀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마무리를 할 시점이 돼서 우리 지금 뭐 야권연대에 대한 뭐 빨간 불이 켜졌다는 등 여러 가지 막바지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당선을 목표로 나오셨잖아요. 우리 예. 유권자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한 1분 정도 해주시죠. 일단 야권연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도 좀 아까 사회자님하고 나눴던 얘기 중에 두 집단 간에 이해가 걸리는 문제겠죠. 네. 우리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지금 했던 얘기고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 그 절충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어제 밤중에 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뉴스를 보기 전에 네. 협상 결렬을 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아쉽고요. 네. 국민의 여망인데 네. 여망이고 실질적으로 야권 연대를 이루어서 지금 정권에 대해서 심판이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 힘이 지금의 야권들이 많은 힘을 가진 다음에 네. 지금 정권에 대해서 심판해야 할 부분도 있고 잘못된 거 바로 잡을 부분도 있는데 야권이 지금 연대가 안 되고 뭐 합당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은 연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줘서 같은 일원으로서는 참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뭐 말씀된 건 없지만은 중앙당에서 그럼 각 지역별로 다시 야권연대 장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 아직 민주통합당의 중구의 경선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네. 그 후보가 나오시진 않았지만은 네. 된다면은 그분하고 다시 물론 네. 중앙당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네. 야권연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20분이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예. 이후에 또 많은 자리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유권자를 대신해서 알고 싶은 그 말씀들을 좀 나눴는데요. 알고 싶은 유권자 정한숙이었고요. 우리 나와주신 분은 통합진보당 중구 국회의원 후보 박기익 후보님이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